김제한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장의 달걀을 전량 폐기하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피해 여성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를 의식해서 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올해 국외 연수를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은 비껴가나 했던 살충제 달걀 파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제한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긴급 후속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한 추가 검사 결과 김제시 죽산면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됐습니다. 닭 2,5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나와서는 안 되는 폴리페녹스론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 1kg에 0.008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차 검사 당시 19종의 살충제를 조사했지만 식약처가 규정한 27개 항목에서 8종이 빠져 2차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가의 달걀을 즉시 출하 금지하는 한편 시중에 풀린 물량의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 농가는 하루 달걀 생산량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로 적어 주로 택배나 방문자에게 팔았다고 진술했지만 난각번호 자체가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농가는 난각 번호가 없는 소규모 농가로 시중에 대량 유통은 하지 않았다고 현재 진술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을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한 발 비껴서 있던 전북에서도 문제 달걀이 확인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어느덧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여름이 한 발짝 물러서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휴일 표정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넓은 바다.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막바지 피서를 하며 가는 여름을 아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장구 치고 아빠는 아들에게 모래찜질을 해주며 추억을 만듭니다. 날씨 바람도 시원해지고 가족들이랑 오니까 물 온도도 시원하고 가을이 온 것 같고 좋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마실길에도 가을빛이 넉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탐방객들은 가을 정취를 온몸 가득 느끼며 발걸음을 내딛고 잠자리를 쫓는 아이들은 연신 해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무슨 새치기 하듯이 가을이 와버렸잖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여름을 보내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더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조금 또 아쉬워서. 농촌 들녘에도 조금씩 가을빛이 들면서 농부들의 손길은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봄 가뭄, 지루했던 폭염을 이겨낸 수고로움은 빨간 고추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꽃이고 무엇이고 펴고 다 좋으면 좋지. 농촌인은 멋이고 풍년들여야지. 해 뜨고 좋아야지. 햇빛이 많이 나야지. 이제. 지칠 줄 모르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서면서 풍요롭고 싱그러운 가을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달 수해에도 불구하고 국외 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 의원들이 여론을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전라북도 의원들과 전주시 의원들이 예정했던 국외 연수를 취소 내지 연기했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에 따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의원 30명은 2계절로 나눠 다음 달 15일부터 이탈리아 등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연수 대행업체까지 선정했는데 출발 한 달을 앞두고 무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원들에 앞서 전북 도의원들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예정했던 국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도의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이 기회가 되면 예를 들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달 충북 도의원들은 수해도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전국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어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받아 1년에 한 차례씩 꼬박꼬박 국외 연수를 다녀왔던 지방의원들. 올해는 보기 드물게 예정했던 연수마저 취소 내지 연기하면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의 원장 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이 여성이 전에 머물던 시설에서도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여성이 끔찍한 공간일지 모를 해당 시설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지적장애 여성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끔찍한 기억의 공간이었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해 의심자의 어머니이자 시설 원장과는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은 봐요. 왔다 갔다 하면 엄마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당장 보낼 곳이 없다는 게 전주시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알아보니까 전주시에는 전혀 없고 자리가 일단은 여수라든가 금산 저기 모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당사자만 그게 출입문제 못 오게 하면 된다. 주민번호도 바꾸고 여기 혹시 나가고 싶어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답 안. 무엇보다 여성이 원치 않았다는 건데 판단력이 미약한 1급 지적장애인의 결정을 여과 없이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요. 성폭력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있다는 게 드러나서 다들 알고 있는데도 그 같은 가해 공간에 같이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이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강임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또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집만 옮기는 거죠. 인권침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 문제에는 미덥지 못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시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해온 웅포 캠핑장을 지난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성적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주민들이 운영하던 캠핑장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웅포 관광지 캠핑장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15억 원을 들여 족구장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장비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해 12,000명이 캠핑장을 찾아 5,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운영비로 6,400만 원이 들어가 8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주민이 운영할 때보다 수익이 줄었습니다. 1년에 저희가 1억 한 2천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매점에서 판매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아마 7천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웅포 캠핑장의 적자는 익산시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당시부터 우려돼 왔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미숙한 운영 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시설 개선만 하면 이용객이 늘 것으로 판단한 탓이 큽니다. 그 2년 전보다도 못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익산시의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는 거죠. 전문 캠핑장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맡겨야 되는데. 익산시는 뒤늦게 경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좀 인원을. 익산시가 꼼꼼한 검토 없이 캠핑장 운영 사업에 뛰어들면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서남대학교가 2018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가 지난 3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서 다음 달 11일에 시작되는 수시 모집부터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도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인정을 받지 못한 의대는 재학생은 문제가 없지만 신입생은 졸업해도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어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서남대 폐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전북도당 당원 행사에 참석해서 저마다 자신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소멸 위기의 당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왔다며 지방선거를 지휘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겠다고 말했고, 이현주 후보는 당의 노선에 대한 신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자신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과거 자신이 한옥마을의 초석을 다진 것처럼 죽어가는 국민의당을 확실히 살려내겠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은 정치개혁 전문가인 자신이야말로 준비된 당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탄소 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기초 자료 조사와 기업 설문 조사를 완료하고 중간 보고를 거쳐서 11월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에 84만 제곱미터 규모로 산단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64만 제곱미터로 줄여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의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민간 주택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낸 법안은 2년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했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물가지수를 고려해서 증감률을 정하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업체는 전기 또는 자율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또 에너지 산업과 로봇, 드론 산업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는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3,000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군산이 12, 정읍 8, 전주 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안이 30에서 80,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30도를 비롯해서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24도에서 31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